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와 팍슬로비드를 비교하겠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머크사가 개발한 단일 성분 약제입니다. 팍슬로비드는 화이자사가 개발한 신물질인 PF07321332와 저용량 리토나비르 복합제입니다. 몰누피라비르의 작용 기전은 리보뉴클레오시드 유사체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합니다. 팍슬로비드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합니다. 두 약 다 복용 방법은 하루에 2번 경구로 5일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몰누피라비르의 효과를 검증한 임상시험은 무버 트라이얼이고 팍슬로비드의 효과를 검증한 임상시험은 에픽 HR 트라이얼입니다. 무버 트라이얼의 연구 대상은 5일 이내에 사스코브2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의 위험 요인을 가진 입원하지 않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코비드-19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60세 이상의 고령, 당뇨병, 심장병 등을 보았습니다. 에픽 HR 트라이얼은 5일 이내에 사스코브2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중증 질환 발병 위험도를 가진 경증에서 중등도의 코비드-19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차 효능 목표는 무버 트라이얼에서는 무작위 배정 시점 29일째까지 입원 및 사망한 참가자의 비율을 보았고 팍슬로비드는 무작위 배정 후 28일까지 입원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보았습니다. 두 연구 다 중간 분석 결과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약 복용군의 1차 효능 목표 발생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무버 트라이얼에서는 389명 중 입원 또는 사망 55명으로 14.1%, 사망 8명으로 2.1%였습니다. 에픽 HR 트라이얼에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는 612명 중 입원 또는 사망 41명으로 6.7%, 사망 10명으로 1.6%였습니다. 위약 복용군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두 연구가 서로 다른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중증도와 특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버 트라이얼에서 입원 또는 사망 발생이 14.1%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사망도 2.1%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봐서 무버 트라이얼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특징이 좀 더 중증 환자가 많았거나 아니면은 코비드-19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지역의 환자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군에서 1차 효능 목표 발생 비율을 보겠습니다. 무버 트라이얼에서는 386명 중 입원 또는 사망 7.3%, 사망 0%였습니다. 에픽 HR 트라이얼에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는 607명 중 입원 또는 사망 1%, 사망 0%였습니다. 그리고 에픽 HR 트라이얼에서는 증상 발생 3일 이내에 치료받은 환자 대상으로는 389명 중 입원 또는 사망 3명으로 0.8%, 사망 0명으로 0%였습니다. 이렇게 무버 트라이얼과 에픽 HR 트라이얼 둘 다 약물 복용군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차 효능 목표의 상대 위험 감소율을 보겠습니다. 상대 위험 감소율은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몰누피라비르는 1차 효능 목표를 49%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에픽 HR 트라이얼에서 팍슬로비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1차 효능 목표 상대 위험 감소율이 85%를 나타냈고 증상 발생 3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는 1차 효능 목표 상대 위험 감소율이 89%를 나타냈습니다. 상대 위험 감소율만 보자면 몰누피라비르보다는 팍슬로비드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위험 감소를 보면 좀 달라집니다.
1차 현혹 목표 절대 유형 감소를 보면 몰루피라비드는 7% 감소했습니다. 7% 감소한 이유는 위압 복용군에서는 14.1% 발생했는데 약물 복용군에서는 7.3% 발생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7%였기 때문입니다.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는 1차 현혹 목표 절대유형 감소가 6%, 그리고 증상 발생 3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도 1차 현혹 목표 절대유형 감소가 6%였습니다. 이렇게 절대유형 감소율을 보면 두 가지 약물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치료 환자 수를 보겠습니다. 최소 치료 환자 수는 number needed to treat라는 숫자로 제시되는데 개념은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한 명의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몰루피라비드 같은 경우에는 14.5명을 치료하면 한 명에서 입원 또는 사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팍슬로비드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치료를 받으면 17.5명을 치료할 때 한 명이 입원 또는 사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발생 3일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되면 16명이 치료를 받았을 때 한 명이 입원 또는 사망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유형 감소와 최소 치료 환자 수는 두 가지 약물의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다만 고려할 점은 절대유형 감소와 최소 치료 환자 수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군의 특징과 입원 사망 발생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을 보겠습니다. 몰루피라비드 복용군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은 35%였고 위압 복용군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은 40%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은 몰루피라비드 복용군에서 12%, 위압 복용군에서 11%였습니다. 다만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약물 중단은 몰루피라비드 복용군에서 더 적어서 몰루피라비드 복용군 1.3%, 위압 복용군 3.4%였습니다. 팍슬로비드의 경우에는 치료 발생한 이상 반응은 팍슬로비드 복용군 19%, 위압 복용군 21%였는데 심각한 이상 반응은 팍슬로비드 복용군에서 더 적어서 팍슬로비드 복용군 1.7%, 위압 복용군 6.6%였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약물 중단도 팍슬로비드 복용군에서 더 적었습니다. 팍슬로비드 복용군 2.1%, 위압 복용군 4.1%였습니다. 네, 이상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간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중간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 유형 감소율 면에서는 몰루피라비드보다 팍슬로비드가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는 연구 대상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절대 유형 감소와 치료 환자 수를 보면 두 약물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 반응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전문가 검토를 받고 발표되는 것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